네, 굿모닝 팍스 2부 첫 번째 순서 아시아경제 위클리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점검해보고 또 이번 주 한 주에 대해서 좀 대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오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주에 내일 근로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부담 없는 한 주의 월요일인 것 같은데, 지난주에는 사실 이제 스페인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도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좀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좀 돌파하는 모습인데, 그렇게 상승된 배경 어디에서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26일 신용평가사 S&P가 스페인의 신용 등급을 2등급 낮춰서 BBB 플러스로 낮췄습니다.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해 추가 강등 여지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스페인의 신용 등급이 이제 정크 등급이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추가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는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경기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회 이사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부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은행은 추가적으로 5조엔 규모의 양적 완화를 더 풀기로 했고, 그리고 올해 영국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를 기록해가지고 공식적인 더블딥에 진입했는데, 이에 따라 영국에서도 중앙은행이 추가 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오는 3일 통화정책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추가 부양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럽 여러 곳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긴축이 아니라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기 대책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이 시비의 행보에 약간 변화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는 프랑스 대선 그리고 그리스 총선, 유럽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도 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긴축이 아닌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프랑스에서 올랑드 후보 하면은 신재정 협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랑드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이런 신재정 협약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치적 지형 변화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는 6일 프랑스에서 대선이 치러지고 그리고 그리스에서 총선이 실시됩니다. 여기서 긴축보다는 성장에 주목하는 그런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프랑스 대선에서는 지난 22일 1차 투표에서 승리했던 올랑드 후보가 현재 사르코지 대통령에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르코지가 기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신재정 협약을 주도하면서 긴축을 강조했다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올랑드 후보는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신재정 협약에 성장 협약이 빠져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도 올랑드 후보와 비슷한 목소리를 내면서 최근 또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총선에서도 현재 긴축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연립정부의 의석수가 상당히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쪽에서도 성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향후 또 성장 협약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 있어 향후 유럽 각국의 정책 대응 변화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3일날 유럽 중앙은행 통화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했는데, 2일에는 벨기에에서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이 부분에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일에는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3일에는 ECB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어떤 대응책들이 논의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미국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월가 예상치에 좀 미치지 못해서 실망감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용지표가 곧 발표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기대감이 좀 많이 낮아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연율 기준 2.2%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2.5%에 미달했고, 그리고 지난해 4분기 3%에 비해 0.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소비 증가율은 2.9%를 기록해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기업 투자가 2.1% 줄고 정부 지출은 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엔 소비는 한결 나아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소비가 과연 지속될 것인지 이런 회복 가능성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미국 성장률이 둔화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월가에서도 그 투자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용에 대한 기대감을 낮춘 상황입니다. 지난 3월 고용 지표의 경우 월가에서는 그 비농업 부분 일자리 개수가 20만 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상치의 절반 수준 12만 개 증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달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서 그 예상치를 좀 낮췄는데 이번 4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 개수는 16만 5천 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4월 서비스업 일자리가 약 16만 5천 개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 특히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서 고용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는 부진하긴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시장이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결과 이외에도 좀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이벤트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기업 실적은 좋은데 비해 그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어닝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닝 시즌 진입 전에 우려와 달리 S&P 500 기업의 이익이 10개 분기 연속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팩트셋 리서치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업 이익 증가율이 5.9%로 집계됐는데, 물론 애플을 제외할 경우 이 이익 증가율이 3.5%로 뚝 떨어진다는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 어닝 시즌 진입 전에는 월가에서 기껏해야 2% 정도, 그리고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양호한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봐야 될 일정이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제4차 오는 3일과 4일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베이징에서 제4차 경제 전략 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는 왕치산 중국 부총리 그리고 다이빙거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참석하고 미국에서는 티모시 가이트는 재무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제 전략 대회에서는 주로 그 위안화 평가 절상 문제가 주요 이슈였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변동성을 확대한 상황에서 양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이제 오는 3일과 4일, 5월 3일, 4일이 되겠죠. 미국과 중국이 제4차 경제 전략 회의를 갖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위안화와 관련해서 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도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경제 위클리에는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